네,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이었던 것 같은데 코덱스 WTI 원유 ETF를 가지고 원유 투자에 대해서 잠깐 영상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죠. 네. 그때 국제유가가 WTI 가격이 막 마이너스 40 몇 불 가고 막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서 이슈가 돼서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날이 여기에요. 여기 이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점으로 찍혀있는 4월 22일 수요일에 하한가로 잡혀있는 화살표 보이시죠? 네네, 저쪽에 화살표 찍혀있는 저 부분인데, 그러고서 원유 가격은 이제 반등을 했는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 ETF랑 원유 그 상품 가격에 괴리가 많이 생기고 운용적인 미스가 있고 막 그러면서 뭐 지금 거의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또 가격도 이렇게 떨어져 있고 오히려 원유는 회복을 해도 이 얘기를 그냥 저희가 좀 부담없이 좀 더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그냥 이거는 뭐 편하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쪽에 관심이 전혀 없는 상태여가지고 분석을 많이 하지도 않았고요. 잘 모릅니다. 아마 이쪽은 버디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 무슨 전문가가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허니스트님 요 이제 펀드나 ETF 이런 쪽에 관심이 없으세요, 별로. 네, 그래서 본인이 잘하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지금은 관심이 없어요. 저 이거 제가 이거 원유 했을 때는 이 코덱스 WTI 이거는 있지도 않았고요. 예전엔 타이거 하나였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저도 이제 주식을 막 시행착오로 겪을 때 이것저것 궁금해할 때 했던 거라서 지금은 저도 잘 네. 모릅니다. 네. 너무 많이 새로운 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계약 조건이 다르잖아요. 수익과 하락에 대한 조건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걸 다 체크업을 해봐야 되는 거라서 저도 잘 모르는 건 맞고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원유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이런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편하게 한번 해보고는 싶어요. 이쪽으로 들어간 이게 만약에 원유가 아니라 주식이나 다른 분야 쪽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그러면은 자, 이거 되게 하락하고 있는데 거래량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죠. 이런 현상. 이게 그렇죠. 어떤 현상이냐면은 결국에는 특정 종목의 흐름이 늪으로 빠지게 되면 그 안에 도박의 장이 열린다라는 현상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말하면 좀 되게 속상할 수 있겠지만 정리매매 할 때 막 같은 그런 상황인가요? 그것도 포함해서요. 네. 그러면은 제가 노골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리 매매 아니면 이런 매매들 도박인가요? 아닌가요? 라고 묻는다면은 이거 역시도 도박에 가깝긴 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팩트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에 가까운 이런 매매를 투자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존재해요. 프로들 중에. 그거를 스페큘레이터라고 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자들도 존재는 하죠. 그러면은 네가 하면 투자고 내가 하면 도박이냐? 무슨 내로남불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조금은 더 현명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권장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어찌됐든 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면은 굳이 하겠다는데 그럼 할 거면은 그래 조금이라도 팁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자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도박이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정리를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때 이 원유가요 계속 이슈가 된 것 같지만 실제로 이때부터 슬슬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막 언론에서 네. 막 이런 식의 막 나왔어요. 그래서 네. 이때 들어간 분이 많더라고요. 보면 주변에 이때 들어가서 한 3, 4일 만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반토막 난 분들이 주변에 진짜 의외로 꽤 있어요. 네, 가까운 분들도. 그래서 네. 이제 이분들이 고민이 많은데 저희가 뭐 원유 전문가도 아니고 뭐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투자의 맥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투기와 투자, 도박과 투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평소 고찰도 많이 해왔던 분으로서 어니스트님이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오늘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네, 최대한 한번 어차피 답이 없는 이야기는 맞고요. 네, 이거 역시도 제가 경험한 거 안에서 풀 수 있는 얘기인데 이런 매매를 할 거면요. 저는 시작하기 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작하고 나서 흐름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건 수급 분석도 안 됩니다. 이거 어차피 이쪽으로 가면 홀짝이거든요. 네, 홀짝을 할 거면 투자에서
좀 유리한 상황 세팅이 필요한 건데 네. 저라면은 천천천을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3000을 그냥 제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3000을 세팅할 것 같은데 이 3000이 무조건 수익금이어야 돼요. 그 전에 이게 이슈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제 수익금으로 아예 한번 제대로 하이리스크로 펌핑해야지 하는 자금을 설정을 하고 사람마다 다르겠죠. 얘를 3,000으로 들었지만 30만 원이 돼도 되고요. 300만 원이 되고요. 나는 스케일 사이즈가 더 커 하면 더 커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금액의 출처는 수익금, 기본 매매에 따른 수익금, 이거 확보가 먼저예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제가 본 사람들은, 이런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그래도 나눕니다. 나눠서 스나이핑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걸로 스나이핑 할 때 이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이 사람들이라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프로들이에요. 봤었던 사람들. 네. 리스크 100을 걸어요. 였다가. 다 잃어도 괜찮아라는 리스크를 네. 짊어진다는 거죠. 네. 대신에 그들이 이걸 하는 게 200%를 노려요. 200% 안 되기도 하지만 네. 보통 200% 정도 보더라고요. 리스크 100을 걸고. 이 안에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흔히 말하는 도박이랑 비유를 하게 되면 도박에서 말하는 베팅법하고 비슷한 건데, 이론적으로도 존재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 100%의 도박 같은 게 투자가 되려면은 결국에는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에 대한 그 밸런싱 조절이거든요. 네. 근데 이 말을 현실적으로 얘기하려면 그걸 감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환경 설정이 된 사람들이 이걸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디서든 간에 뉴스 듣고 이슈 듣고 여기서 무언가를 행위를 하는데 이게 내 본전, 내 생돈으로, 노동해서 모아놓은 돈으로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더 빠지면 그 환경을 감내할 수 있을까요? 1번. 여기서 만약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 상황이면은 감내가 될까요? 얼마를 들어갔냐에 따라 다르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말이 100% 리스크를 질 수 있는 자금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는 냉정하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이 갈립니다. 이게 제가 가장 해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이미 시작할 때부터 승자 패자는 갈려 있나요? 어느 정도는요. 존버하면은 누구나 다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닐까요? 뭐 리스크 100이란 말은 그냥 리스크 100 감내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이제 ETF 상패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정리매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다르게 말하면요, 정리매매에 왜 그렇게 수급이 붙을까요? 거기에도 프로꾼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멍깡일까요? 라고 하게 되면 제가, 그러니까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 계속 말하지만 경험 안에서입니다. 제가 경험 안에서 본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리매매 베팅을 이걸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잃어도 되는 돈은 그냥 진짜 자기가 임의대로 정한 잃어도 되는 돈이지만, 프로들은 진심으로 저걸 내가 그냥 투자를 해서 딴 돈이기 때문에 그냥 잃어도 상관없는 돈, 진짜 물리적으로 그런 돈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해본 적이 있어요. 네. 할 때가 있습니다. 정리매매 하셨나요? 잘 공개는 안 하는데, 네. 근데 이 전제 조건이, 이거는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앞단이 어려워요. 저걸 만들어 놨느냐 아니냐. 네. 타점을 기준으로, 네. 타점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 영상에서 말을 합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내는 제 기준에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0이라고 해볼게요. 네. 근데 어떤 날은, 어떤 때는 이게 정말 잘 돼가지고 5,000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제 타점보다 이미 플러스 3,000이 더 나왔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원희스님이 말하는 타점이라는 거는 내가 평균적으로 만들어내는 수익금을 말씀하시는 건데, 네. 여러분들은 이제 타점을 뭐라고 하지? 매수 타점 막 이런 걸 생각하시니까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댓글 보니까. 네. 이 지금 원희님이 말하는 용어 타점은 예전 영상이 하나 있는데 여기 오른쪽 위에다 영상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네, 계속 설명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제 평균, 그냥 좀 더 쉽게 평균 수익금보다 좀 오버슈팅이 많이 나와서 운 좋게 더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만약에 2,000이라고 했는데 5,000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3,000에 엑스트라 수익이 생겼어요. 그럼 그거를 제 환경이나 뭐 이런 걸 고려해서 상세로 처리해야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킵을 할 수도 있겠고 개인 상황상 그냥 그거를 수익을 실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쩔 때 보게 되면은 그게 정말로 여유가 있는 시점도 있겠죠. 그럴 때는 열로 토스를 합니다. 그리고 이 행위를 해요. 그러면은 그때 갔었을 때 이런 원유 이슈 이런 게 매번 있냐라고 하게 되면 거의 없겠죠. 네. 근데 이럴 때 항상 시장에 있는 이슈는 뭐예요? 정리매매 종목은 자주 있습니다. 그때는 해볼만 해요.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결과는 좋았어요. 네. 좋냐 나쁘냐를 묻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플러스를 내기는 합니다. 네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과거 얘기고요. 지금은 솔직히 아예 안 해요. 그렇고. 지금은. 과거에 그러면은-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뭔가 좀 막 그 빨리 성장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지금보다 더 많았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혈기왕성하기도 했었고. 네네. 그리고 그때는 조금은 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더 넘쳤죠. 그리고 지금은 아마 처자식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요. 개인적인 환경의 변화도 근데 있겠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런 거를 막 혈기왕성해서 할 때랑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잘할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번외로 막 포커나 이런 것도 잘하려고 맘먹으면 잘하기도 하고요. 근데 다 같은 맥락에서 그런 모든 행위를 지금은 일치 안 한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이유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수익 내고 그 다음에 이게 평균 밑으로 무조건 떨어져요. 제 기준에서는. 평소 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나비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물론 아닌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컨트롤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막 혈기왕성하게 이거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 이래서 한 건데 제 생각에 거의 대부분은 영향이 갈 겁니다. 저거는 돈 앞에 장사 없고 눈앞에 움직이는 숫자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이거는. 네. 오만이란 거를 인지하고 나서 되돌아서 보니까 여기서 그렇게 조금 쫄려가면서 만든 수익과 이 평타를 유지했었던 수익이 시간이 지나서 비례적으로 딱 통계를 내보니까 얘가 더 커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거를 했었던 건지 모든 게 그냥 다 의미가 상실을 하더라고요. 이건 어니님은 그냥 솔직하게 그런 것도 있겠어요. 약간 스페큘레이터, 투기적 투자자에 가깝지 않은 성향의 투자자인 거죠. 그것도 맞고요. 저 본성적으로 저쪽에 완전히 가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완전 내추럴하게. 그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걸 했지만 저는 여기까지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100을 걸고 100 안 되게 나와요. 100% 안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이쪽 영역에서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 진짜 많이 봤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 보면 부럽긴 한데 네. 근데 또 그들은 제가 이거를 해나가는 거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네. 뭐 그들이 아무리 잘한다는들 막 승승장구 막 저기서 엄청난 200% 수익을 계속 내고 그런 거는 뭐 그건 모순이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여기도 나름 스트레스 있어요. 수익 엄청 잘 나가는데 100% 다 날라가는 경우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탄탄하게 가는 이제 어니님을 부러워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저도 이제 뭐 이쪽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네, 저는 뭐 타고나게 도박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몇 번 해도 사실 재미도 없고 포카도 재미가 없고 주식이 그나마 이제 처음 할 때부터 재미도 있었고 뭐 그런데 이제 잘 하기도 하고 지금은 근데 이런 쪽으로 가면은 저도 주식이 망가질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동안 도박 경험이 워낙 미진하니까. 네. 보시는 분들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일단 이 이야기의 팁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에 와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전망이 어떻다 뭐 한다 이런 거 자체가 되게 무의미한 시합장이거든요. 이런 시합장 자체가. 네. 그리고요, 이거는 이 원유 같은 이런 상품은요, 그냥 애초에 그거와 무의미해요. 뭐 여러분들 이거 네. 지금 뭐 이걸 기술적 분석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제 이 글로벌하게 경제 상황을 분석해서 막 이런 걸 가격을 맞추시려고 하는데 그거 진짜 무의미한 겁니다. 저는 이거 10년 넘게 이 시장을 나름 알고 있고 지켜봤지만 그거를 되게 많이 착각하세요. 이런 거는 뭐 예측의 범위 안에 있다라고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그 어떤 투자보다 되게 어려워요. 맞추기가. 이런 거를 조금 그러면은 저는 제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재조정을 하면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요새
요즘 하는 방식은 이런 거는 일단 다 안 합니다. 근데 이 정도는 해요. 이 원리를 제 나름대로 각색은 했어요. 리스크 100짜리 수익을 하는 게 아니라 주식 안에서도 조금 리스크한 테마주나 아니면은 리스크 끼고 들어가야 되는 종목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완전 풀 공격할 때 제가 과거에는 훅이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했죠. 근데 훅보다 더 세게 카운터 들어갈 때 진짜 승부 띄우거나 그럴 때 이 자금으로 합니다. 원리는 같아요. 자금의 출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벌어둔 돈으로 뭐 불타기를 한다던가 훅을 건다던가 뭐 예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던 그거네요. 네, 맞아요. 같은 원리예요. 네. 이거는 운영법인 거죠. 그러면 이 모든 전제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쌓아가고 실현 수익을 만들어가고 컨트롤하는 기본기는 있다라는 전제에서 가능합니다. 자, 근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때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 들어가서 거의 마이너스 3, 40%, 50% 이렇게 나 있는 이런 분들은 지금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면은 뭐 해보겠다 이렇게 막 되게 밑밥을 많이 깔고 말씀을 하셔서. 근데 지금 막 생초보 분들 여기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많거든요. 네.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제 스타일로 물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되게 죄송한 얘기지만 저라면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손해 보더라도 지금 나올 것 같다. 다시 시작하면은 그 자금으로 무언가 처음부터 다시 공부라도 하고 재기할 여력이 있는데, 물론 얘가 진짜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가는 걸 버틸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버티는 게 맞겠지만, 이걸 리스크 100%짜리 열차에 탑승을 한 거예요. 원하고 탑승하셨나요? 스스로한테 진짜 질문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되게 조심스럽게. 근데 나 그 정도를 원한 건 아니었어 라고 하게 되면은 많이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렇군요. 이렇게 하고서 이게 진짜 설마 그렇게 되겠어? 제로가 찍히겠어? 찍힐 수 있죠. 네. 이거를 보게 되면은 재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원금 이제 버텨갖고 막 V 반등을 해서 원금 이상 가서 네. 수익을 좀 제법 내고 나오잖아요. 네, 그럼 또 그거대로 문제잖아요. 다음부터 이런 것만 할 거 아니야. 독사과죠. 네, 독이 든 사과를 먹어버린 거가 되기 때문에 달콤함에 취해서 네. 투자 습관이 완전 망가질 가능성도 높잖아요. 네, 그래서 마냥 버텨서 이게 수익 내고 나온다라고 그게 이제 잘하는 거다라고 말하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미. 그렇죠. 그렇다고 해도 뭐 기다려서 원금 찾고 나오면은 그게 제일 베스트고요. 근데 다음부터는 여기에 이제 눈 안 들이고 올바로 된 네. 투자하면 좋겠죠. 네. 근데 그렇게 된 그거를 마냥 희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가능성도 꽤 높으니 원희님은 지금이라도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나온다, 이거를 말씀을 하시네요.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가 결정을 대신 지어줄 수는 없는 상태인 것 같고요. 제가 아무리 뭐 투자의 맥을 안다고 하더라도 이미 엎질러진 상태에서 제가 대신 결정을 해줄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스스로가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 온 거야 라고 생각이 들면은 늦었지만 지금이 빠른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발을 뺨에 있어서 아니야 나는 발을 들였으니 끝까지 가보겠어 라고 하게 되면 그 또한 존중하는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게 어디로 갈지 진심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누구도 몰라요. 네. 네, 상황은 안 좋죠. 근데 어쨌든 이게 제가 그냥 저도 하나 이제 조언을 드리면, 여기에 이제 막 되게 많은 돈이 들어간 분도 꽤 많아요. 이때쯤에 뭐 1조가 막 하루 만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네. 개인 투자자들이 막 1000만 원 단위로 막 많이 들어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투자 클럽에 오신 분도 상담할 때 뭐 몇천만 원 들어가 있다는 분 계셨었어요. 원희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그렇게 이제 부담되게 들어간 분은 이제 오늘 방송 또 무겁게 보고 계실 것 같긴 한데, 또 의외로 또 많은 분들이 그냥 소액으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제 뭐 네. 사회초년생들, 뭐 아니면 그냥 이제 막 투자하니까는 그릇이 작아서 그냥 조금 넣은 분들 꽤 네. 있어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네. 볼 때는 막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이게 되게 큰 돈처럼 느껴지겠지만, 그 돈이 이제
원희님이 예전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돈이 앞으로 투자 생활 계속하면은 가장 작은 돈이거든요. 그게 지금 앞으로 네. 미래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돈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물타기만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에 더 발을 깊게 들이미는 거는 그거는 진짜 파멸로 가는 길일 수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존버했다가 탈출하시고 다음부터 이제 좀 올바른 길 가려고 하시고 그러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발빼라는 이야기를 드린 게 여쪽에서 들어갔다 이거는 진심으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데서 들어갔으면은 많아야 반토막이거든요. 되게 슬픈 얘기는 맞지만 근데 마이너스 50%는 올바른 투자로 다시 제대로 방향 바꿔서 한다라고 했었을 때 충분히 메이크업이 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현실적인 선상 안에서. 전 재산이 들어가 있는 것만 아니라면. 네.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가슴이 많이 그렇게까지 강한 먹먹해져서. 심장이 있는 분이 있을까 싶은데 아무튼 뭐 없기를 바라고요. 일단 그럼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투자 클럽에 오시면 그냥 뭐가 좋을까? 아까 이제 언니님이 어떤 성향의 투자자인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식 트레이더인지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진짜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나는 진짜 투기적 투자가 너무 좋다. 그런 분들은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쪽 범주에 있지 않거든요. 그게 재밌어 보여서 그냥 하는 것 뿐이지 본성은 그쪽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 본성 안에서 내가 투자를 제대로 배우고 싶고 트레이딩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오시면 이제 언니님 통해서 많은 거를 진짜 디테일한 것들을 잡아가면서 배워가실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수익 내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당연히 계좌도 살찌우고 그럴 수 있으니까 매번 영상에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많이 오셔서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유 같은 이런 사태에서 이제 눈먼 돈 떼이는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고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